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 부자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2020년 11월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 4기 예정 공지입니다. 광고인데요. 부동산 강의는 1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서부터 이제 접수를 하고요. 주식 강의도 이제 11월 2일서부터 이제 접수를 합니다. 인강 사이트는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달아놓을 것인데 www.jodan777.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JD 부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해서 인강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강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대선 불확실성 코로나 우려에 주가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라갔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어제 이제 나스닥이 2.45% 그리고 S&P 500은 1.21% 다우존스 지수는 0.5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그 장중에 마이너스 3%도 여러 번 떴으나 장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지수를 끝냈습니다. 안 그랬다면 12월 1일이 재진입 시기가 되면서 11월을 통째로 날릴 뻔했습니다. 주간 낙폭이 3월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즉 어제도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주 내내 이제 잔매를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3% 큰매 한번 맞기도 했고요. 결국 나스닥은 11,0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면 매뉴얼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8일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떴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4.63%가 뜨면서 111.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5.32달러까지 올라갔죠. 3.71% 이제 폭등을 하면서 되돌아오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어닝 쇼크로 재추락하면서 5.60% 떨어졌습니다. 말뚝을 박았다면 111.20에 장 막판에 애플이 떨어졌을 때 전량 매도 후 120%를 이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박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어제 떨어진 108.6달러까지 밀린 것을 봤다면 본인의 이익에 따라,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 이제 이익이 좀 낮다 그러면 내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워시 세일로 전량 매도 후 108.86달러에 다시 샀을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애플의 이제 말뚝박기 비교표인데요. 전고점은 종가 기준이고요. 134.18달러고 투자금은 이제 0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그 애플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뚝박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 떨어졌을 때가 120.76이고 여기 이제 10% 정도를 박는 거고 15%까지 떨어졌을 때 114.05 그리고 어제는 이제 108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이제 박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고 자신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20%가 아니라 40%를 박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한 1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면 몰빵 칠 것이다. 이렇게 승부를 거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죠. 어제는 애플이 마이너스 20%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포모가 두렵다면 어제 108.86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 뜨면 팔았다면 111달러 정도에 팔았을 테니까 약 1% 이상 떨어졌죠. 그러니까 포모가 두려우면 전량 매수하면 됩니다. 108달러에. 그러면 절대 마이너스 3% 떴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 혹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혹은 현재 제로금리니까 저축으로서 답이 없기 때문에, 혹은 부동산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부동산, 채권, 주식,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변동성도 적고요. 그리고 장기간 우상향하고 위기에 손절이 가능하고요. 우량 기업도 많고 재료가 썩지 않아서 재건축할 이유도 없다. 기타 등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량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들의 월급으로는 이젠 엄두조차 나지 않기 때문이 있고요. 그리고 영끌이라도 했다가 공황이라도 맞으면 바로 신용불량자 되죠. 예, 원금 상환 들어오면서. 그래서 먼저 접근했던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요즘에는 주식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으로 계좌가 높고 신용을 썼다가 가진 주식이 급락이라도 하면 반대매매 당하면서 거지가 됩니다. 뭐 거지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신용 불량자까지 될 수 있죠. 따라서 주식은 변동성 장세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왜 변동성 장세냐? 개미들이 잘 털리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어떠냐? 뭐 주식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이럴 이유가 없죠. 그냥 가진 것만 있어도 존버하면 되고요. 언젠간 올라 있기 때문에 사고 팔 필요도 없습니다. 자, 급락하는 공황에서는 어떠냐? 급락하면서 팔 때 일부 잃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에 빠져서 다시는 사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초보 투자자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변동성 장세입니다. 한참 지나서 보면 지수는 그대로인데 오를 때는 탐욕에 사고요. 떨어질 때는 공포에 팔면서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래도 초보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존버를 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끝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개미는 조바심이 많고요. 탐욕이 끌어 넘치는데 오르면 본전이 생각나서 사고 내리면 거지 될 것 같아서 파는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내 계좌는 깡통이 되어 있죠. 지수는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초보 서퍼는 파도가 밀려오면 바다에 나갈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큰 파도가 밀려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겁없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동성 장세에서 잘못 행동하면서 크게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러나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장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해도 최소한 21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25%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복리로 원금의 100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소 21년 이상을 해야 오늘 100배를 해야 하는데 오늘 100배를 만들 것처럼 달려들었다가 1년 만에 계좌가 반토막 돈은 그 이상 내고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존버를 하는 것도 원칙이죠. 우량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사서 가져가는 것도 존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시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사고 팔기를 반복하고요. 단 하루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르지 않으면 빨리 오르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어서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놓고 존버를 한다. 게다가 100배를 만들 욕심에 우량주보다는 이제 잡주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가 단기간에 돈을 크게 잃고 시장을 떠납니다. 우량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팔고 또 오르면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이너스 3%의 법칙입니다. 초보들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룰을 따르면 수익률이 존버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말뚝박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존버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팔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강제로 기다려야 됩니다. 존버는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마이너스 3%가 뜨고는 정확히 기다리는 날짜가 있습니다. 한 달이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죠. 게다가 마이너스 3%가 뜨면 반드시 떨어지니까 전량 매도 후에 전고점 대비 떨어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일정 비율의 주식을 사면서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전고점 대비 20% 떨어졌다. 면 마이너스 3% 떴을 때 전량 매도 후에 자신의
자신의 자산을 20% 또는 자신의 정한 비율만큼 사는 것을 말뚝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뚝 박기 전략은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말뚝을 박아 놓으면 떨어지면 말뚝을 박아도 좋고요, 오르면 수익률이 올라서 좋습니다. 다만 말뚝을 박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오른다고 불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플러스 1일이 지나면 확률상 거의 모든 위험은 끝나니까 그때 전량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장에서 오른다고 추격 매수를 했다가 평단가가 높아지고 재차 주식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평단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탐욕을 부렸구나 하고 손절을 하면서 계좌가 녹습니다. 따라서 말뚝은 꼭 떨어질 때만 박아야지 욕심을 부렸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 정도를 110 정도에 박았는데 갑자기 120, 5 이렇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한 30% 정도를 박았는데 갑자기 또 떨어져가지고 11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평단가는 120불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5까지 떨어지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선 손절을 치면서 계좌가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훅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말뚝 박은 것만큼은 수익률은 이득을 보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일단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제일 원칙이 뭐냐, 이게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일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뚝 박은 만큼의 이제 수익은 거뒀죠. 크게 거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기가 말뚝 박은 것들을 크게 박을 수는 있는 거죠. 포모가 두려우면 진짜 120불, 그러니까 지금 111불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3% 떴을 때 판 가격이죠. 108불까지 떨어졌다면 그때 전량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판 가격 111불보다 올라갔을 때 전혀 포모가 두렵지가 않죠. 따라서 탐욕으로 오를 때 사면서 평단가를 높였다가 떨어질 때 멘탈 나가서 계좌를 스스로 녹이는 짓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러면 개미들도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1등 주식을 갖고 있대 꼭 팔아야 할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로 경고를 주니까 그때 팔고, 떨어지면 말뚝 받고 기다렸다가 한 달 플러스 1일이 지나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다음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돈을 들고 가면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떠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시장이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못 팔고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존버도 못하면서 막상 떨어지면 그제서야 또 뒤늦게 팔면서 후회를 또 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꼭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 흔들리면 부자는커녕 차라리 투자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미세 조정인데요. 애플이 떨어지면 전고점 대비 비율에 따라 말뚝 박기를 하면 되고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 말뚝 박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떨어진다면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오른다고 추매를 하면서 평단가를 높였다가 훅 빠지면 팔기를 반복한다. 이러면 계좌가 녹습니다. 그러니 오를 때에는 추매보다는 떨어질 때 더 큰 말뚝을 받길 바랍니다. 매뉴얼은 첫 번째가 2020년 10월 2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 한 달 플러스 1일인 이후인 11월 29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그제서야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금, 은, TLT, TIP 이런 것들로 이제 상황에 맞게 해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산 가격보다 이제 더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 부자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